이 사례에서 C와 B 주택을 모두 매도한 후에 마지막에 A 주택을 매도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랜만에 돈 되는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아마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여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전 정복 시리즈를 올려볼까 합니다. 기초부터 심화 과정 그리고 응용편까지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볼 테니까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만큼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지난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불인이분들을 위한 완전 정복 영상이니까요. 기본부터 하나씩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라면 앞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즉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헌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예외 규정도 많고요.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칫 실수했다가는 중과세에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 맞고 거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매도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1세대 1주택의 기본 요건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1세대가, 두 번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게 일단 기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도세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요건에 나는 해당이 되니까 난 당연히 비과세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요건별로 혹은 지역별로 예외 규정이 꽤 많습니다. 그걸 하나씩 다 이해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건으로 1세대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1세대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족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의 범위가 있어야겠죠.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또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포함이 돼요. 부모까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기재된 부모가 집 한 채, 그리고 자녀가 집을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요. 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겠죠. 이럴 때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면 2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까지는 초급자 과정이라 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자녀와 따로 살기만 하면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냐?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의 경우 자녀를 세대 분리한다고 해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결혼 안 하면 다 인정 안 해주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시면서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다음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나이가 30세가 안 돼서 결혼을 한번 했어요. 헌데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결혼했으니까 인정해줄게, 이겁니다. 세 번째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월 70만원 이상이고요. 단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양도일 현재가 도대체 어느 시점을 의미하느냐가 되겠네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양도일이란 잔금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일이 아니에요. 잔금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실제로 간혹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당장 이달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려면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일단 넘겨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 형태로 이중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잔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하니까요. 혹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닥치신다면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유기간 산정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취득을 하고 2020년 1월 2일에 매도를 했다면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헌데 이게 2021년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21년 7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2개 준비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C와 B 주택을 모두 매도한 후에 마지막에 A 주택을 매도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헌데 올해까지만 이게 가능해요. 2021년이 되면 C 주택, B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B 주택까지 모두 매도한 시점이 2020년 10월이라고 해볼게요. 20년 12월 31일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이 가능하지만 21년 1월 1일 날 A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시고 생각 없이 계약서 쓰셨다가는 하루 차이로 세금으로 수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주택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처럼 매도하시면 됩니다. 표를 하나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도했다면 이 경우에는 A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얼마 안 있어 바로 B주택을 매도했다고 해도 기본 요건만 충족했다면 정상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A주택을 보유하던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앞선 규정을 적용받으니까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뒤로 가게 해서 한 번 더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양도 전에 꼭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계약서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것 같지만 헷갈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1부 영상 마무리할게요. 조정지역이 되면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6.17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예전에 구매한 주택인데 살 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어. 근데 최근에 조정지역이 되었다. 거주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한 방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주요건 추가가 2017년 파리대책 때 처음 등장했으니까요.
일단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 요건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그렇다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 지역이었다면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됩니다. 반대로 취득 시점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는데 최근 조정 지역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주 요건은 역시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취득 시점에는 조정 지역이었어. 근데 최근에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거주 조건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번 생긴 거주 요건은 조정 지역 해제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주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에 잔금 치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케바케예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경우라면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정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이미 조정 지역이 되었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면 알수록 좀 어렵죠. 자,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을 굉장히 쉽게 보시지만 자칫 실수해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년 보유 안에도 비과세되는 예외 케이스들, 그리고 주택수 계산하는 법, 그 외에 양도세 피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씨야.